일단은 Introduction to Functions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배운 것들 복습이라 생각하고 Getting Started를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10학년 책을 훑어보고 오는 게 좋을 거예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심플리파이 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시작할게요. 자, x는 x끼리, y는 y끼리 하죠. B번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대표되는데 부호가 같은 애는요 그대로 써주고요. 부호가 다른 애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제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4x는 부호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4x 전체를 제곱해주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y는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마이너스 y 제곱이 됩니다. 정리하면은요. C번입니다. 자, x제곱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저기는 2분의 4니까 2가 되겠습니다. D번입니다. 자, x제곱끼리 하면 2x제곱이고요. x는 16x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앞에 1번에서 했던 문제에 x는 3을 y는 마이너스 5를 넣고 계산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처음에 주어진 파란색 식보다는요. 저희가 1번에서 풀었던 이 빨간색이 숫자를 넣고 계산하기에 더 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마 정리를 시켰던 것 같아요. 자, 제가 x에다가는 3을 넣고요. y에는 마이너스 5를 넣습니다. 자,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46이 나오네요. x가 3이고요. y가 마이너스 5죠. 그러면 3, 3은 9니까 144 나오네요. 자, 마이너스는 두고 마이너스 5를 제곱하면 여기가 25죠. 그래서 정리하면 119가 나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는 두고 x만 2번 곱한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가 3, 3은 9에서 마이너스 9 플러스 2 하면 마이너스 7이 나옵니다. 여기가 9고요. 여기는 3이죠. 66입니다. 3번 문제는 1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전체를 5로 나눠줘야 되겠죠. x는 3입니다. 일단 정리부터 합니다. 자, 전체를 2로 나누겠어요.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분수는요. 최소 공배수 곱하는 게 쉽겠죠. 자, 그러면 제가 전체에다가 12를 곱하고 시작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36이네요. 자, 여러분 a분의 b는 c분의 d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AD는 BC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 경우에도요. 4하고 2x 플러스 2를 곱할 거예요. 4, 2x 플러스 2를 곱하고요. 는 써주고요. 3하고 x 마이너스 2를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정리해주면은요. 자, 이제 x는 마이너스 2입니다. 4번입니다. 주어진 1차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어요. y는 mx 플러스 c 아시죠? 자, 여기서 m이 슬로프고요. c는 y절편입니다. 자, 그리고 x절편은요. 마이너스 m분의 c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추가하자면 y 인터셉트의 의미는요. x가 0이라는 얘기고요. x 인터셉트는 y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알면 그릴 수 있잖아요. 자, 먼저 A번에 저는요. y 인터셉트하고 x 인터셉트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y 인터셉트 마이너스 3이고요. x 인터셉트는 마이너스 n분의 c였으니까 얼마냐면 2분의 3이 나오겠죠.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먼저 y절편 마이너스 3 찾아주고요. x절편은 2분의 3이죠. 자, 이 두 개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게 A번의 그래프입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y는 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그냥 풀어도 되거든요. 자, 일단 저는 y는 꼴로 바꿔서 해볼게요. 자, 4y가 아니라 y가 돼야 되죠? 나누기 4 할게요. 일단 y절편이요, 플러스 3이고요. 자, 이번엔 기울기로 할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x가 4칸 움직일 때 y가 3칸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가 제가 지금 4개 움직였고요. 밑으로 3개 움직이면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3x 플러스 4y는 12 이대로도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x절편과 y절편을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생각해보세요. x절편은 y값이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x 플러스 4 곱하기 0은 12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절편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4가 나오겠죠. 자, y절편은요. x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0 처리해주고요. 4y는 12가 나오니까 y절편은요. 3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y는 꼴로 바꿔서 해도 되고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5번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요.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좌표 평면 위에 원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저 오른쪽 그림에 제가 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원이 하나 있고요. C는 원의 중심입니다. 자, C점의 좌표는 A, B가 되고요. 그리고 원 위에 한 점까지, C에서부터 원 위에 한 점까지의 거리를 그어보면 이건 반지름 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무슨 삼각형을 그린 거냐면 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한 번만 가볍게요. 자, 얘가 A고 B고 C입니다. 그리고 직각 표시가 꼭 있어야 되겠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다? C제곱이다. 자, 이게 피타고라스의 기본 정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밑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제곱은 R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X의 거리를 재볼게요. C점에서의 X좌표는 A고요. P점에서의 X좌표는 X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 거리는 X에서 A를 빼준 거에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합니다. 제곱이 되겠죠. 자, 요번에 이쪽에 Y쪽의 거리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Y에서 B를 빼주고 제곱을 해주면 이게 R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의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요. 옆에 썼던 거 제가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이거하고 기존의 문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자, 9가 r의 제곱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x-a제곱인데 얘는 x제곱이잖아요. 자, 이 얘기는 a가 뭐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b는요 0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이 아이는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자, 원점을 지나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3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도 3이고요. 여기도 3이고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이 모든 점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B번 문제 볼게요. 문제를 풀기 전에 언제나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면 나눠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가 되나요? 4가 되죠. a하고 b가 0인 건 알아보겠죠? 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반지름은 얼마가 되나요? 2가 될 겁니다. 이거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자, 중심은 여기고요. 거리가 얼마라고요? 다 2가 되겠죠. 그쵸? 여기를 모두 지나가는 그러한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을 마치겠습니다. 이 함수는요, 이렇게 하나의 식을 세 가지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식에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 C값이요, Y절편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앞에 식을 인수분해를 해준 건데, 여기에서 x-알파가 0이 되게 해주는 x값이요. 역시 x-베타에서 얘가 0이 되게 해주는 이 x값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식을 보면은요, 어찌 보면 2차 함수에서 이 식이 제일 중요한 식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요, 이 p, q가 벌텍스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그 꼭지점을 나타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p값이요. 볼텍스에서의 p값이 바로 axis of symmetry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식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y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요, 마이너스 5가 뭐라는 거죠? y 인터셉트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x제곱 앞에 지금 숫자 1이 있는 거잖아요. 이 1의 의미요. a 값이 0보다 크면은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깁니다. 자, a 값이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다음에는요, 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일종의 인수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면은요, y는 x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1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0이 되게 해주는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x가 얼마일 때요? 5일 때, 또는 누구일 때요?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바로 x절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아까요, y절편이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5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x절편은요, 지금 5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1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이요. 자, 그럼 그래프는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해결이 날 것 같아요. 자, 꼭지점이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놓고요. 자, 이제 이거를요, 꼭지점을 구하는 식으로 바꿔볼게요. 자, 원래 식이 뭐였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였어요. 얘네 둘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요. 자, 얘가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형태거든요. 얘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보시면 원래는 x제곱 마이너스 4x였는데 계산을 하고 했더니 없던 플러스 4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없던 플러스 4를 역시 없애줄 거예요. 자, 원래식 마이너스 5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4로 이 4를 없애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정리를 해주면 x-2의 제곱에 마이너스 9가 나오겠죠. 자, 이제 알 수 있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뭔가요? 2, 마이너스 9입니다. 아까 그림 그리다가 저희가 완성 못했던 거 2, 마이너스 9요. 이 자리가 대충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제 저희가 제대로 그려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기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아야지 2차 함수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원래 문제로 가볼게요. 제가 오른쪽에 조그맣게 4개의 식을 써놨어요. 자, 이게 볼텍스 구하는 공식의 그 다시 형태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그냥 A번 문제로 갈게요. 자, A번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6이에요. 자, 1, 2, 3, 4 중에 누구하고 형태가 같은가요? 2번하고 형태가 같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는요, 꼭지점이 0,q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A번에서는요, 꼭지점이 뭐라는 얘기예요? 0,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뭐를 알아야 돼요? x절편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얘를 구태여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x 플러스 루트 6이고요, x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은요, 아까 꼭지점이 0,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x절편을 찾아야 되는데 루트 6이라는 숫자는 2와 3의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충 요쯤에다가 찍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a 값이, 그러니까 x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이니까 그래프는 위쪽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림이 좀 허접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B번입니다. y는 x-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오른쪽 1, 2, 3, 4 중에 누구하고 닮았나요? 자, 4번하고 닮았죠? 자, 그럼 이 아이의 볼텍스는 어떻게 되냐면 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제 저희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일단 얘를 먼저 풀어서 써줘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대 마이너스 1까지 해서요.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 y절편 알았습니다. 자, 얘가 y절편이죠. 자, 이제 x절편을 알려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면 x-3, x-1이 되겠네요. 자, 얼마가 나오나요? x는 3 또는 1이 되겠죠? 자, 지금 제가 구한 게 이게 x절편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y절편이 아까 3이었었죠? 자, 여기를 3으로 찍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절편은 3 또는 1이었어요. 그럼 여기가 3이고요.
제가 여기를 1로 잡을게요. 자, 마지막으로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올라가면서 요 3을 거쳐야겠죠. 자, 대충 이런 모습을 뗄 것 같네요. 10번입니다. 벌텍스 찾을 수 있죠? 마이너스 4,2가 나오고요. 얘를 갖다 먼저 다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를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잖아요. 앞에다 3을 곱할 겁니다.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4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46까지 갈게요. 자, 저희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46이 뭔가요? y절편이죠. 자,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만만치가 않은 애예요. 인수분해하면 루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제가 얘는요, 그림을 계산기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로 들어가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나왔네요. 자, F5 들어가서 볼게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요, 맥시멈이 존재합니다. 자, 보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x가 얼마고요? 마이너스 4고요. y는 2라고요. 자, 이제 저희가 y절편을 한번 찾아볼게요. y절편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네요. 마이너스 46이라고요. 그쵸? 자, 이제 x절편을 찾아볼 건데 이거는 여기서 루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보면은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4.81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는 마이너스 3.1835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차함수 같은 경우는 미니멈이나 맥시멈이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y절편하고 x절편을 여기서 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6번의 C는요. 계산기를 통해서 그려봤고요. 자, D번입니다. 자, 오른쪽에 1, 2, 3, 4하고 비교해보면 누굴 닮았나요? 얘는 지금 닮은 애가 없어요. 그쵸? 여기 오른쪽에 2번 같은 경우는요. 저 Q값이 상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지금 6x잖아요. 자, 일단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요.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뒤집어집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y절편 0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제가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로 바꿔줄게요. 자, 괜찮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놓고요. x까지 뽑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자, 여기서 x값 나왔네요. x는 얼마인가요? 0이거나 또는 6이 나와야 되겠죠. 자, x절편까지 구한 겁니다. 이제 벌텍스를 구해야 되는데 자, 저 아이를 가지고 할 거면 역시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을 거예요.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거 한 번만 계산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나와요. 그쵸? 자, 앞에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계산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가 돼요. 자, 처음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이랑 플러스 6x는 괜찮은데 없던 마이너스 9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를 없애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플러스 9의 형태로요. 자, 이제 그럼 저희 벌텍스 알 수 있어요. 자, 벌텍스가 어떻게 되나요? 자, 3,9가 나오겠죠.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알고 있는 걸 모두 표시해 볼게요. x절편 어디였어요? 0, 자, 여기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y절편은 봐봐요. 여기를 지나니까 이거 자체가 y절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볼텍스가 3,9가 나왔었죠? 여기가 3이고 대충 여기를 구로 놓을까요? 자, 여기를 제가 구로 놓으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생긴, 그쵸?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y는 x제곱의 형태를 a, b, c, d로 바꾸고요. 자, 그러면 이 x제곱에서 이 바뀌어진 건 어떻게 변하는지, x축으로 y축으로 얼만큼 움직이고 폭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써주고요.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먼저 y는 x제곱의 형태는요. 벌텍스가 0,0이죠. 그쵸? 자, A번 같은 경우는 벌텍스가 어떻게 나오나요? 0,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고 X축으로는 변동 없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저 빨간색이 Y는 X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A번 그래프를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바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y축으로 두 칸 움직인 거 보이시죠? 자, 이제 B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요, 먼저 저희가 볼텍스를 찾으면
0,3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 아이는 x제곱 앞에 있는 숫자 4로 인해서요. 우리 이거 보고 스케일 팩터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1보다 점점 커질수록 그래프는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1보다 작아져요.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숫자면은 그래프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 근데 4x의 제곱이니까 당연히 그래프 폭이 좁아지겠죠. 자,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 저 오른쪽에요. 아주 폭이 좁게 가운데 그려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Y축으로 3칸 올라갔습니다. X축으로는 변동 없고요. 자, 10번입니다. 여기서는요, 볼텍스가 1,-4가 되죠? 그쵸? 그럼 얘는요, X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해요? 플러스 1만큼이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프의 폭이 넓어지겠죠. 자,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10번은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이 제일 밖에 있는 제일 진한 선 보이시죠? 예각인데요. 볼텍스 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1,-4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스케일 팩터가 2분의 1이라서요. 폭이 넓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D번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볼텍스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5가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X쪽으로는 마이너스 3 움직이고 Y쪽으로는 5 움직일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스케일 팩터를 보시면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래서요, 그래프가 X-액시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됐었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뒤집어진 상태에서 X쪽으로 마이너스 3개, Y쪽으로 5개 움직여서 아마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게다가 마이너스 2니까요. 스케일 팩터가 있어서 아마 폭이 좁아지는 이러한 현상을 보일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 보시면은요. 자, 왼쪽에요. 이렇게 혼자 뒤집어지네 보이시죠? 자, 벌텍스를 보면은 자, 왼쪽으로 3칸이요. X가 마이너스 3하고 Y쪽으로 5칸 올라가서 마이너스 3,5인 볼텍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요. 이게 스케일 팩터 때문에 폭이 좁아진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2차 방정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자, 좀 전에 함수에서는 y가 있었죠. 이렇게 방정식에서는 y값이 존재하지 않죠. 자, 여기선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는 겁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0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x-2, x-3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거니까 x값은 얼마인가요? 2 또는 3이 되면 되겠죠.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x제곱은 있는데 x가 없잖아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전 이렇게 풀겠어요. 3x제곱은 70에다가 5 해서 75가 되게 해주겠어요. 자, 이제 전체를 뭘로 나눠주나요? 3으로 일단 나눠줘야겠죠? 그럼 x제곱은 얼마가 나오나요? 25가 나오네요. 곱해서 25 나오는 숫자요. x는 뭘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직선과 원과 2차 함수의 특징을 비교할 거예요. 자, 먼저 이퀘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저희 y는 mx 플러스 c의 형태죠. 자, 이거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원의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제가 위에 그린 그림처럼 원의 중심을 A, B라고 놓고요. 원 위에 한 점까지요. 우리 이거 거리를 반지름 R로 놓고요. 자, 그러면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 x-a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형태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입니다. 자, 이거를 볼텍스 구하는 식으로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놓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모양인데 기본적으로요. 1차 함수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인 거 아시죠? 자,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의 형태고요. 그쵸? 마지막으로 2차 함수는요. 저희 파라볼라라고 하죠. 자,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사분면을 몇 개를 지나고 있나 물어봤어요. 자, 1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2개를 지나기도 하고 3개를 지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사분면에만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다 가능하고요.
이차 함수 같은 경우도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4분면을 지나는 개수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프의 형태에 대한 얘기인데요. 1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X축과 Y축을 한 번은 통과를 합니다. 설사 그래프에서 보일 때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얘가 계속 가면은요, 이렇게 언젠가는 만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요 위에 거 잠시 보시면 얘도요, 사실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Y축을 뚫고 나가서 세 개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도메인이 정해지면은 그 그래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 위에 그림에서는 2개만도 가능한데 밑에 그림에서는 정의역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한도 끝도 없이 간다는 거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클 같은 경우는요, 로얼 파트하고 어펄 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제일 위에 점하고요, 제일 아래 점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그래프가 계속 확장을 하다 보면 y절편은 항상 한 번을 지납니다. 자, 그런데 x절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은요, 이러한 각각의 관계에 의해서 그 모델링 되는 그런 문제들의 유형을 물어봤어요. 자, 1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원점을 지나는 경우가 있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원점을 지나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지금 다이렉트 베리에이션이죠. 원점을 지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는 두 가지 유형이 나오고요. 자,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의 중심에서부터요, 원까지의 거리를 묻는, 그러니까 반지름을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면 이코노믹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예요. 자, 만약에요, 공장에서 볼펜을 만들 거예요. 자, 100개를 만들려고 하면 하나당 100원이 든대요. 그런데 200개를 만들면 90원이 들고요. 300개를 만들면 80원이 들고요. 이것처럼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형태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지함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거나 뭐 돌멩이를 던졌거나 이랬을 때요. 그게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요. 포물선의 그 궤적을 그리는 거. 자, 그러한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에어리어가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이 있는데요. 이쪽은 x고요. 이쪽은 x 플러스 5래요. 자, 이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x 곱하기 x 플러스 5잖아요. 그쵸? 얘 정리해주면은요, 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나오죠. 결국 이런 식으로 면적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2차 함수가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원에서요, 저희가 지금 게팅 스타티드를 했는데 10학년 과정을 충실히 했다면 어려움 없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원 문제 준비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